야 계집년아 너 몇 기야? 니년이 UDT를 알아? 라며 군무원 여성을 짓밟은 부대 폭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대한민국 최초의 사성장군,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심장, 계룡대. 그 거대한 군 본부 단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해군 참모총장의 집무실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계룡의 산세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산세를 한 여인이 짙은 침묵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천혜신. 군복이 아닌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어깨는 대한민국 장교단의 정점에 선 사성장군의 무게를 고스란히 지탱하고 있었다. 해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 그리고 더욱 경이로운 것은 그녀가 그 험난하다는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출신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지옥줄을 남자들과 똑같이, 아니 그들보다 더 독하게 버텨냈고 작전 현장에서는 해신이라는 호출명 그대로 바다의 신처럼 군림했다. 그녀의 눈은 평시에는 온화한 남해의 수평선 같았지만 한번 분노가 서리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동해의 심연으로 변했다. 지금 그녀의 눈이 꼭 그러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얇은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익명으로 해군 본부 감찰실에 투서된 내용이었다. 발신지는 그녀의 친정이나 다름없는 진해의 특수전전단, 그 중에서도 불곰대대라 불리는 제5대대였다. 내용은 추악했다. 대대장 오강철 중령의 폭압적인 지휘, 병사들에 대한 사적인 폭언과 구타, 그리고 군수 물자의 불투명한 관리 정황까지. 천혜신은 보고서를 읽지 않았다. 이미 수십 번을 읽어 종이의 질감이 손에 익을 정도였다. 그녀가 분노하는 것은 비리 그 자체가 아니었다. 군대는 거대한 조직이고 어디에나 썩은 가지는 있기 마련이다. 그녀가 참을 수 없는 것은 그 썩은 가지가 특수전전단의 정신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강한 훈련? 좋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 당연하지. 하지만 그건 동료를 향한 절대적 신뢰가 바탕일 때만 의미가 있다.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오강철 중령은 그 신뢰 대신 공포를 심고 있었다. 그는 부대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있었다. 감찰실장은 정식 감찰을 건의했습니다만 부관이 조심스레 말했지만 천혜신은 고개를 저었다. 정식 감찰이 들어가면 오 중령은 꼬리를 자를 거다. 진해는 좁고 특수전전단은 더 좁아. 이미 감찰 소식이 새어나갔을지도 몰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성장군의 금빛 별이 번쩍이는 군복이 아닌 몸에 꼭 맞는 검은 정장 차림. 그녀는 그 위에 평범한 바람막이 점퍼를 걸쳤다. 총장님, 일주일간 휴가다. 공식 일정은 전부 취소해. 합참에는 긴급 안보 점검 회의라고 보고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천혜신은 부관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바다 보러 간다. 내 고향 바다. 반나절 후 그녀의 개인 차량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의 해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화려한 벚꽃으로 유명한 도시지만 진짜 진해의 얼굴은 해질녘 해군기지에서 울려 퍼지는 기상 나팔 소리와 짠내 섞인 바람에 있었다. 그녀는 차를 해군의 집 근처 공용 주차장에 세웠다. 수병들이 휴가와 외박을 위해 드나드는 익숙한 장소였다. 아무도 이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을 한바람막이 차림의 인물이 대한민국 해군 전체를 호령하는 참모총장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부대 정문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특수전전단 훈련장이 멀리 내다보이는 외곽의 작은 언덕길로 향했다. 그곳은 과거 그녀가 후보생 시절 지옥 같은 훈련을 받으며 수없이 오르내렸던 길이었다. 해질녘
갯벌 훈련장이었다. 마지막 기수의 IBS 소형 고무보트 훈련이 한창이었다. 악, 악, 악. 차가운 바닷물에 온몸이 젖은 후보생들이 머리에 보트를 이고 구보를 하고 있었다. 교관의 고함 소리가 갯벌을 갈랐다. 그때였다. 훈련장 한편에 지프 차량 한 대가 거칠게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내의 체격은 불곰 같았다. 위압적인 덩치에 짧게 깎은 머리. 그가 바로 오강철 중령이었다. 이봐, 김소위. 오강철이 훈련을 지휘하던 젊은 교관 소위를 불렀다. 소위 김. 됐고. 오강철은 다짜고짜 김소위의 뺨을 갈겼다. 짝 하는 소리가 갯벌에 울려 퍼졌다. 후보생들이 순간 얼어붙었다. 이 새끼야. 내가 훈련 똑바로 시키라고 했지. 저 새끼들 눈깔에 도끼가 하나도 없잖아. 네가 지금 애들 데리고 소풍 나왔어? 아닙니다. 훈련 교범대로. 교범? 교범 나부랭이가 사람 새끼 만드냐? 깡다구가 만드는 거지. 내가 보여줄까? 오강철은 대뜸 쓰러져 있던 후보생 하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야, 너 힘들어? 네. 아닙니다. 힘들지? 집 생각나지? 엄마 보고 싶지? 그는 후보생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조롱했다. 특수전? 웃기지 마. 너 같은 새끼는 그냥 배나 타다가 전역하는 게 맞아. 꺼져. 오강철은 후보생을 갯벌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김소위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내일 아침까지 저 새끼들 전원 퇴교 조치 안 시키면 네가 저 보트 뒤집어 쓰고 지네 바닥 한 바퀴 돌 줄 알아. 알았어? 김소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 안 해? 이 새끼가 진짜. 오강철이 다시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멀리 언덕 위 천혜신의 눈이 심연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가 본 것은 강한 훈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짓밟으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가장 저열한 폭력이었다. 투서의 내용은 사실이었다. 아니, 사실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바람막이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오래전 저장해둔 번호 하나를 눌렀다. 그녀의 사관학교 동기이자 지금은 특수전전단의 주임원사로 있는 독사에게였다. 나다. 내일 아침 비공식적으로 부대에 좀 들어가야겠다. 시설 점검 나온 본부 군무원으로. 다음 날 아침 진해 특수전전단 제5대대 불곰 대대의 위병소는 평소보다 삼엄했다. 어제 대대장이 훈련장에서 노발대발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그때 낡은 세단 한 대가 위병소로 들어섰다. 신분증 주십시오. 초병의 날카로운 물음에 운전석에서 한 여성이 내렸다. 어제와는 달리 평범한 회색 재킷에 서류 가방을 든 영락없는 중년의 공무원 모습이었다. 본부 시설과에서 파견 나온 기술 군무원 서리나입니다. 노후 장비 실태 점검 때문에 왔습니다. 천혜 씨는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증과 출입증을 내밀었다. 어젯밤 주임원사와 통화해 만들어낸 완벽한 위장이었다. 확인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필승. 초병은 간단히 경례를 붙이고 차단기를 올렸다. 천혜신 아니 설이나 군무원의 차가 부대 안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가 처음 향한 곳은 주임원 사실이었다. 필승. 방 안에 들어서자 독사라는 별명과 달리 푸근한 인상의 곽 주임원사가 거수 경례를 붙였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총장님, 이게 무슨, 여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곽 원사. 오랜만이다. 앉아. 천혜 씨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방 안을 훑어봤다. 내가 총장으로 보이나? 아닙니다. 설 군무원님. 오강철 중령.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 곽원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부대를 완전히 자기 개인 사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제는 김소희 녀석. 애들 앞에서 뺨까지 맞았습니다. 저러다 사고 납니다, 총장님. 사고. 나야지. 골문 건 터져야 새살이 돋는 법이다. 천혜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곽원사는 내가 온 거 모르는 척해. 평소대로 하고 있어. 난 장비고부터 둘러보겠다. 오중령에겐 까다로운 여자 군무원이 와서 귀찮게 한다고만 보고해. 알겠습니다. 천혜씨는 설 군무원이 되어 부대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간 곳은 잠수 장비 보관 창고였다. 그녀는 UDT가 사용하는 최신형 폐쇄회로 수중 호흡기부터 고성능 잠수 추진기까지 꼼꼼히 살폈다. 장부와 실제 재고는 정확히 일치했다. 겉으로는 깨끗하군.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장비들의 정비 이력이었다. 이 고속 단정 엔진 지난달에 교체한 걸로 되어 있군요. 그녀가 담당 하사를 불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비 부품 목록에 구형 엔진 부품이 그대로 있죠? 신형 엔진이면 호환도 안 될 텐데. 그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하사의 눈이 흔들렸다. 천혜씨는 더 묻지 않고 돌아섰다. 다음은 총기 보관실이었다. 특수부대답게 온갖 최신의 총기들이 질비했다. 그녀는 K의 특전 소총 한정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익숙하게 약실을 확인하고 놀이쇠를 후퇴 전진시켰다. 어이쿠. 총기 담당 중사가 놀라며 달려왔다. 군무원님, 총기는 함부로 만지시면 가늠쇠가 틀어져 있네요. 0점 조절도 엉망이고. 이 총 최근에 사격한 거 맞습니까? 예. 예. 지난주 대테러 훈련 때. 거짓말. 천혜신이 총열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총기 수입 청소용 강중유 냄새가 아니라 창고용 방청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 총 꺼낸 지 한 달은 넘었네요.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천혜신은 총을 내려놓았다. 장부상으로는 완벽한 훈련과 완벽한 정비였다. 하지만 실상은 고가의 신형 엔진은 어딘가로 빼돌려지고 구형 엔진으로 대체되었으며 훈련은 서류상으로만 진행되고 총기는 창고에 처박혀 있었다. 오강철은 부대의 전투력을 갉아먹으며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다. 대대장님, 본부에서 나온 군무원이라는 여자가. 총기 담당 중사가 헐레벌떡 대대장실로 뛰어들어가 보고했다. 뭐? 여자? 여자가 여길 왜 와? 오강철은 전날 과음으로 숙취가 가시지 않은 듯 인상을 찌푸렸다. 시설과라는데 무슨 장비고를 지가 감찰관이라도 되는 양 들쑤시고 다닙니다. 총기까지 만져보는데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시설과 주제의 건방지게. 오강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감히 자신의 왕국에 들어와 설치는 여자라니. 그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시각 천혜씨는 마지막으로 대대 본부 건물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이, 거기. 등 뒤에서 우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천혜신이 천천히 돌아섰다. 불곰 같은 덩치의 오강철 중령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당신이야? 본부에서 왔다는 군무원? 시설과 설이나입니다. 대대장님이십니까? 천혜씨는 일부러 어깨를 살짝 움츠리며 공손하게 인사했다. 오강철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나이는 40대로 보였지만 평범한 외모 속에 감춰진 단단한 눈빛이 순간 거슬렸다. 여자가 여긴 무슨 일이야? 장비고는 뭐하러 뒤져? 커피나 타는 게 당신들 일 아니었나? 노골적인 무시였다. 직무상 필요한 점검이었습니다. 대대장님,
직무 좋아하시네. 오강철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덩치가 천혜신을 완전히 그늘로 덮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UDT야. 2년 같은 계집이 와서 서류 나부랭이나 뒤적일 곳이 아니라고. 2년. 계집. 천혜신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오강철의 모욕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천혜신을 끌고 들어가지도 않고 수많은 부대원이 오가는 본부 복도 한가운데서 그녀를 세워두고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일부러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설 국무원이라고 했나? 오강철이 비웃음을 머금고 그녀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당신, UDT가 뭔지는 알아? 물이나 좀 만져봤어? 아니면 뭐 수영이라도 좀 하나? 그의 말에 주변을 지나던 장교와 부사관들이 힐끔거리며 걸음을 멈췄다. 구경거리가 생긴 것이다. 천혜신은 대답 대신 그를 묵묵히 바라봤다. 그 고요한 시선이 오강철을 더욱 자극했다. 대답 안 해? 이봐. 내가 UDT 대대장이야. 민간 군무원 따위가 감히 상급자를 무시해? 무시한 적 없습니다. 저는 제 임무. 오강철이 고함을 질렀다. 2년 임무가 뭔데? 총기 만지고 엔진 들여다보는 거? 여자가 뭘 안다고 그걸 만져? 손에 기름때나 묻히지 마. 더러우니까. 성희롱에 가까운 폭언이었다. 지켜보던 병사들의 얼굴이 굳었다. 몇몇 간부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다. 이곳은 오강철의 성이었고 그는 왕이었다. 천혜신은 오히려 한 걸음 다가섰다. 대대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이며 모욕입니다.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해? 오강철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코미디를 본 사람처럼 폭소를 터뜨렸다. 이것 봐라. 군대 짬밥 좀 먹었다 이거지. 어디서 군무원 나부랭이가 장교한테 이해 제기야? 그는 천혜신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툭툭 찔렀다. 야, 너 UDT 몇 기야? 대답 못하지? 넌 기수도 없는 년이야. 기수도 없는 게 어디서 감히 UDT를 노네? 그는 천혜신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 세우려 했다. 천혜신이 재빨리 고개를 틀어 피했다. 어쭈? 내 손길이 더러워? 오강철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당신 수상한데. 시설과 군무원이 총기 0점까지 봐. 너 혹시 간첩 아니야? 북에서 보낸 년이냐고. 그는 천혜신의 서류 가방을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서류와 필기구들이 복도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천혜신이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어깨가 분노로 가늘게 떨렸다. 사성장군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군인으로서, 한 명의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왜? 억울해? 억울하면 까보든가. 오강철이 자신의 가슴팍을 툭툭 쳤다. 니년이 뭘 할 수 있는데. 본부에 돌아가서 꼰질러. 맘대로 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동기들이 본부 요직에 쫙 깔렸어. 너 같은 군무원 하나 조지는 건 일도 아니야. 알았어? 그는 바닥에 떨어진 천혜신의 수첩을 구둣발로 짓밟았다. 다시는 내 구역에 얼씬거리지 마. 썩 꺼져. 오강철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껄껄 웃으며 돌아섰다. 주변에 몰려있던 구경꾼들도 썰물처럼 흩어졌다. 복도에는 천혜신과 바닥에 흩어진 그녀의 소지품들만 덩그러니 남았다. 천혜신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모멸감, 수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대한 분노가 그녀의 내면을 휘감았다.
그녀가 UDT 후보생 시절 지옥주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교관의 육체적 훈련이 아니었다. 여자라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수많은 편견과 의심의 눈초리였다. 그녀는 그것을 실력으로 깨부쉈다. 피와 땀으로,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과로 증명해냈다. 그렇게 40평생을 바쳐 올라온 자리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목숨 바쳐 지켜온 이 군대 안에서, 그것도 그녀의 고향인 UDT 부대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이 모든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 오강철. 그녀가 자신의 수첩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수첩이 그녀의 악력에 우그러졌다. 그녀는 더 이상 설이나 국무원으로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계룡대 참모총장실 직속 비서실장의 번호였다. 나다. 총장님, 괜찮으십니까? 지금 즉시 해군 헌병단장과 감찰실장, 그리고 특수전전단장 준장을 대기시켜 전원 계급장 가리고 사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해. 10분 뒤에 내가 보낼 위치로 전원 집결한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일어섰다. 바람막이 점퍼를 벗어 던졌다. 안에는 검은 정장이 마치 심해의 수압을 견디는 잠수복처럼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오강철 중령. 그녀가 대대장실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네가 말한 짬밥이 뭔지 기수가 뭔지 오늘 내가 똑똑히 가르쳐주마. 천혜씨는 더 이상 설이나 국무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해군 참모총장 대장 천혜신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벗어 던진 바람막이 점퍼는 과거의 위장이었고 이제 그녀의 몸을 감싼 검은 정장은 사성장군에 보이지 않는 견장보다 더 무거운 위험을 발산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또각또각. 복도를 울리는 구두 소리는 느렸지만 그 어떤 군화 소리보다 절도 있고 위압적이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조롱하던 이들의 시선, 흩어졌던 구경꾼들이 다시 복도 양옆으로 달라붙었다.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방금 전 왕의 승리를 확인하고 흩어졌던 병사들은 이제 왕의 성이 무너지는 전조를 목격하고 있었다. 오강철 중령은 대대장실로 돌아와 의자에 거만하게 몸을 기댔다. 그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어 자신의 충복, 군수과장 박소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소령, 나다. 방금 본부에서 온 웬 미친년 하나 내가 조져서 보냈다. 시설과라는데 감찰실 뿌락치 같기도 하고. 아무튼 내일로 예정된 특별훈련 말이야. 물량 2배로 늘려. 이럴 때일수록 바짝 당겨서 한몫 챙겨야지. 쫄 거 없어. 위에는 내 동기들이. 그때였다. 쾅. 대대장실 문이 경첩이 부서져라 열렸다. 오강철은 화들짝 놀라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어떤 새끼야. 노크도 없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금 전 자신이 썩 꺼지라고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 설이나였다. 에이. 이 미친년이 진짜. 오강철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자신의 성역인 대대장실에, 그것도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온 여자의 모습에 이성을 잃었다. 내년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는 육중한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머리채라도 잡아 복도로 끌어낼 기세였다. 당장. 그의 우악스러운 손이 천혜신의 정장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오강철은 자신이 무엇을 당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 천혜신은 몸을 반보 뒤로 빼며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동시에 반대쪽 손으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UDT 특공무술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관절 제압술이었다. 크악. 오강철의 육중한 몸이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처박혔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팔은 등 뒤로 꺾인 채 천혜신의 한 손에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누르고 있었을 뿐인데 오강철은 마치 수백 킬로그램의 쇳덩이에 깔린 듯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뭐야? 너. 그는 꺾인 팔의 고통보다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이 여자의 힘. 단련된 군인인 자신이, 그것도 특수부대원인 자신이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에게 이토록 간단하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특수전전단 대대장이라는 자가 천혜신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민간인, 그것도 계집 하나 제압 못해서야 쓰나. 오강철 중령. 네. 내년. 정체가 뭐야? 정체? 내 정체를 내가 감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바로 그때였다. 대대장실 문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오강철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행정관과 당직사관, 그리고 박소령이 입구에 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 정체불명의 여성에게 바닥에 깔려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네. 대대장님,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당장 2년 안 끌어내고. 오강철이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고함을 질렀다. 박소령과 당직사관이 우물쭈물하며 천혜신에게 접근하려 했다. 그 순간 그들 뒤에서 더욱 엄중한 목소리가 복도를 갈랐다. 모두 멈춘다. 박소령 일행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복도 저편에서 중년 남성 3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 역시 천혜신처럼 계급장 하나 없는 사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군인의 기백은 오강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롭고 묵직했다. 오강철은 그들의 얼굴을 알아봤다. 가장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의 직속 상관인 특수전전단장 강현민 준장이었다. 그 뒤는 해군 본부 감찰실장 차동준 준장. 그리고 가장 뒤는 해군 헌병단장 이석훈 준장이었다. 3명의 별이, 그것도 사복 차림으로 이 진해의 작은 대대장실 앞에 집결한 것이다. 오강철은 팔의 고통도 잊었다. 왜 이분들이 여기에? 설마. 자, 장군님, 이게 무슨. 박소령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강현민 준장에게 경례를 붙이려 했다. 하지만 강현민 준장은 박소령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리고 뒤따른 2명의 장군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쓰러진 오강철도 얼어붙은 박소령도 아닌 그들 모두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검은 정장 차림의 여성. 설이나 군무원. 천혜신을 향해 일제히 각이 잡힌 거수 경례를 붙였다.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강현민 준장이 외쳤다. 필승. 참모 총장님께 대하여 특수전전단장 준장 강현민 외 2명 명받았습니다. 정적. 오강철의 뇌가 정지했다. 참모 총장님? 박소령의 다리가 풀렸다. 참모 총장님? 복도에 몰려있던 모든 병사들의 입이 벌어졌다. 해군 참모 총장. 대한민국 해군 서열 1위. 최초의 여성 사성장군. 그리고 UDT의 살아있는 전설. 배신 천혜신 대장. 그녀가 왜 여기에? 아니, 저 여자가. 내가 방금 2년이라고 부르고 계집이라고 모욕하고 간첩이냐고 윽박지르고 서류 가방을 짓밟았던 저 여자가 천혜신 총장이었다. 오강철은 숨쉬는 법을 잊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풀리기 시작했다. 천혜신은 그제야 오강철의 팔을 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흐트러진 정장 매무새를 가볍게 털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경례를 붙이고 있는 3명의 장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다. 이석훈 단장. 예, 총장님. 헌병단장 이석훈 준장이 한 걸음 나섰다. 여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오강철 중령.
천혜신의 목소리는 방금 전 오강철을 제압할 때보다 더 차가웠다. 지금 이 시각부로 특수전전단 제5대 대장 직위에서 해임한다. 직위 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강철의 충복인 박소령과 다른 간부들을 훑어보았다. 상관 모욕, 직권 남용, 그리고 국가재산 횡령 혐의로 즉시 긴급 체포한다. 체포하겠습니다. 이석훈 준장이 손짓하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복 차림의 헌병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바닥에서 넋이 나간 채 몸을 떨고 있는 오강철의 양팔을 붙잡아 수갑을 채웠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이 오강철 중령의 불곰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나는. 오강철은 그제야 현실을 자각하고 발악했다. 나는 총장님인 줄 몰랐습니다. 총장님, 억울합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천혜씨는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헌병 수사관들을 향해 명령했다. 저자의 입을 막아라. 내 귀에 저 더러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수사관 하나가 즉시 오강철의 입을 틀어막았다. 한때 불곰 대대를 호령하던 폭군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집무실에서 끌려나갔다. 천혜씨는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오강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까 그가 짓밟았던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수첩을 천천히 주워들었다. 차동준 실장. 예, 총장님. 감찰실장이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다. 지금부터 불곰 대대 전체를 폐쇄한다.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대대 본부 및 군수과 행정과 전체의 서류와 전산 자료를 압수한다. 단 한 장의 종이, 단 하나의 파일도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녀의 눈이 복도에 모인 병사들을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오강철이 앉았던 왕좌 대대장 의자에 앉는 대신 그 책상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그를 제압할 때 묻었던 먼지를 손바닥으로 털어내며 말했다. 여기 불곰 대대의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을 때까지. 오늘 아무도 이 부대에서 퇴근 못한다. 그것은 사성장군의 선전포고였다. 진해의 바다보다 더 깊고 차가운 그녀의 참교육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오강철 중령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순간 불곰 대대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위병소는 헌병단에 의해 즉시 폐쇄되었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망이 본부 긴급 점검을 명목으로 차단되었다. 부대는 거대한 감옥이자 동시에 거대한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가 되었다. 천혜씨는 오강철의 집무실을 임시 지휘 통제실로 삼았다. 강현민 전단장. 예, 총장님. 직속 부하의 치부를 목격한 강 준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전단장은 지금 즉시 대대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킨다. 장교, 부사관, 병사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단장. 이건 총장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UDT 선배로서의 조언이다. 예. 천혜씨는 강 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자네 부하들이야. 자네가 직접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거짓 없이 변명 없이. 그리고 해군 참모 총장이 아니라 UDT 대선배가 이 썩은 뿌리를 도려내러 왔다고 전해. 병사들이 동요하지 않게 그러나 진실을 알게 해. 강 준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것은 직속 상관의 부끄러운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명령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부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지휘 체계를 바로 세울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총장님. 강 준장이 병력을 집합시키러 나간 사이 집무실에는 감찰실장 차동준 준장과 헌병단장 이석훈 준장만이 남았다. 총장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동준 실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차 실장이 올린 보고서 잘 읽었네. 하지만 서류로는 이 썩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어. 천혜 씨는 서리나의 신분으로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목격하고 들었던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잠수 장비고, 고속 단정 신형 엔진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한다. 실제로는 구형 엔진 부품이 창고를 차지하고 있어. 신형 엔진은 어디로 갔나? 총기 보관실. KU 특전 소총은 사격 훈련 대신 방청유에 절여져 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훈련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녀는 오강철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모욕을 되짚었다. 내 동기들이 본부 요직에 쫙 깔렸다. 너 같은 군무원 하나 조지는 건 일도 아니다. 오강철은 혼자가 아니야. 이 비리의 뿌리가 본부까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두 장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일개대대의 비리가 아니라 해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게이트였다. 이석훈 단장. 예, 총장님. 오강철과 그 일당들, 박소령을 포함한 군수과 행정과 핵심 인물들은 즉시 분리 신문한다. 서로 입을 맞출 시간을 주지 마. 즉시 조치했습니다. 현재 각기 다른 독립시설에서 신문 대기 중입니다. 좋아. 그들의 입을 여는 열쇠는 공포가 아니다. 배신이지. 그들 중 가장 약한 고리 혹은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먼저 무너질 거다. 박소령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헌병단장과 감찰실장이 각자의 팀을 지휘하기 위해 방을 나섰다. 천혜 씨는 홀로 남아 오강철의 책상을 살폈다. 왕의 자리. 그 위에는 고급 시가와 값비싼 양주병이 버젓이 놓여 있었다.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 UDT의 명예를 팔았나. 그때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앳된 얼굴의 장교 한 명이 경직된 자세로 들어왔다. 어제 갯벌 훈련장에서 오강철에게 뺨을 맞았던 김소희였다. 그의 정식 이름은 김유신이었다. 필승. 제5대대 작전과 소위 김유신입니다. 전단장님께서 총장님께 보고드릴 것이 있다 하셔서. 그는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천혜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소희. 편히 말해. 어제. 봤다. 김유신의 눈이 커졌다. 갯벌에서 오중령에게 당하는 모습. 다 봤어. 김유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UDT의 모든 것을 걸고 임관한 젊은 장교였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폭군에게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는 지옥이었다. 총장님, 뵙고 싶었습니다. 나를? 사실, 본부에 투서를 넣은 사람 저입니다. 이번엔 천혜신의 눈이 조금 커졌다. 더 이상은 UDT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강철 중령님은, 아니, 오강철은 UDT의 정신을 모욕했습니다. 그는 훈련을 빙자해 사적인 이득을 챙겼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김유신은 그동안 모아왔던 자료들을 꺼냈다. 그것은 오강철이 자신을 신임하지 않아 눈치채지 못했던 작전과의 실제 훈련 기록과 오강철이 상부에 보고한 허위 훈련 보고서의 비교 자료였다. 이것은 유령 훈련의 증거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저희 대대는 진해의거제도 간 해상 침투 훈련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막대한 양의 유류와 특수 식량이 소모된 것으로 보고됩니다. 하지만 실제 훈련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날 병력들은 막사에서 대기하거나 부대 정비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지? 그 유령 훈련이 있던 날마다 민간 유조차 한 대가 부대 후문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조차는 오중령의 개인 별장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천혜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별장? 어디? 거제도. 동남쪽 아주 외진 곳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제 개인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보관 중입니다. 차동준 실장. 천혜신이 인터폰으로 감찰실장을 호출했다. 김유신 소위와 함께 즉시 거제도로 이동한다. 현장을 급습하고 모든 증거를 확보해. 거제도 헌병대와 기무부대의 협조를 받아. 이건 내 직접 명령이다. 김유신은 자신의 투서가, 자신의 용기가 대한민국 해군 최고 지휘관에 의해 즉각적인 작전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전율했다. 한편 헌병단 신문실. 군수과장 박소령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티고 있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전부 대대장님이 지시하신. 박소령. 신문을 지휘하던 이석훈 단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거 자네 부인 명의로 된 강남의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야. 5년 전에 샀더군. 자네 월급 모아서는 어림도 없던데. 어떻게 설명할 건가? 박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건 자네 아들 유학 자금 송금 내역이고 전부 오강철 중령이 거래하던 군납업체에서 나온 돈이더군. 오강철은 이제 끝났어. 하지만 박소령, 자네는 아직 기회가 있어. 오강철이는 자기 살자고 박소령이 다 알아서 했다고 불고 있어. 지금이라도 입 열지 않으면 자네가 모든 걸 뒤집어 쓰고 군복 벗는 건 물론이고 그 상가랑 아들 학비까지 전부 불법 재산으로 환수될 거야. 가족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박소령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오강철이 나를 팔았다고. 그것은 헌병단장의 심리전이었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공범 관계에서 그 말은 진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다. 장부가 있습니다. 오강철. 그자가 자기만 살겠다고. 그자가 시킨 일입니다. 저는 장부. 어디 있나? 대대장실. 그자의 책상. 오른쪽 세 번째 서랍 바닥을 뜯어내면 이중 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석훈 단장은 즉시 천혜신에게 무전으로 보고했다. 총장님, 박소령이 자백했습니다. 대대장실 책상 및 이중 금고입니다. 천혜신은 보고를 받자마자 아까 자신이 걸터 앉았던 오강철의 책상을 바라봤다. 그녀는 직접 서랍을 열고 헌병 수사관들이 가져온 장비로 바닥을 뜯어냈다. 철컥. 서랍 바닥 아래 교묘하게 숨겨진 소형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사관이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두꺼운 장부 여러 권과 수십 개의 USB 그리고 거액의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천혜신은 장부 한 권을 집어들었다. 첫 장을 넘기자 낯익은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군납업체 대표들. 그리고 해군 본부 그녀의 바로 밑에서 근무하는 몇몇 핵심 장교들의 이름과 그들 옆에 적힌 거액의 숫자들. 내 동기들이 본부 요직에 쫙 깔렸다. 오강철의 말이 허세가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본부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부패의 심연이었다. 천혜신은 장부를 덮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이석훈 단장, 차동준 실장. 지금부터 수사 범위를 해군 본부로 확대한다. 그녀는 진해의 바다를 향해 섰다. 이 바다에 낀 녹을 전부 긁어내야겠다. 다음 날 새벽 불곰 대대 연병장에는 대대의 모든 병력이 도열해 있었다. 밤새 이어진 고강도 감찰과 수사로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공포나 절망 대신 기묘한 기대감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왕국은 무너졌다. 어젯밤 오강철 중령과 박소령을 비롯한 핵심 간부 10여 명이 헌병대 차량에 실려 나가는 모습은 모든 병사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동시에 그들을 억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해방감이기도 했다.
연병장 단상 위에는 특수전전단장 강현민 준장과 감찰실장 헌병단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어제의 검은 정장이 아닌 계급장 하나 없는 깨끗한 UDT 검은색 반팔 전투복을 입은 천혜신 총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사성장군 견장은 없었지만 그 어떤 견장보다 더 무거운 존재감으로 연병장을 압도했다. 그녀의 단단한 팔뚝과 곧게 편 어깨는 그녀가 단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는 행정가가 아니라 이들과 똑같이 지옥줄을 구르고 파도를 넘었던 전사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전체 주목. 강현민 전단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불곰 대대 장병 여러분. 어제부로 오강철 중령은 보직 해임되었으며 군 검찰의 구속 수사 중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나는 여러분의 직속 상관으로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미안하다. 강 준장이 모자를 벗고 병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질책과 사과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자리다. 그는 옆에 선 천혜신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의 대선배이자 현 해군 참모총장이신 천혜신 대장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실 말씀이 있다. 천혜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마이크는 필요 없었다. 들리는가?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 끝까지 그리고 진해의 아침 바다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UDT 특유의 악으로 단련된 강철 같은 성대였다.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악 하고 기합을 넣을 뻔했다. 나는 어제 이 부대에 설이나라는 이름의 군무원으로 왔다. 연병장이 술렁였다. 어제 복도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했거나 소문으로 들었던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이곳에서 UDT 대대장이라는 자에게 니년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계집이 UDT를 아느냐는 모욕을 들었다. 내가 가진 서류는 그의 구둣발에 짓밟혔다. 그녀는 병사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대들은 그것을 방관했다.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그대들을 질책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대들의 전임 대대장은 나에게만 모욕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그는 유령 훈련으로 군수 물자를 빼돌렸다. 그는 실전 사격을 해야 할 총기를 창고에 처박아 두었다. 그는 동료 장교의 뺨을 때리며 인격을 모독했고 여러분의 신성한 훈련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 그것은 천혜신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자리에 선 그대들 모두의 명예를 짓밟은 것이다. UDT라는 이름에 똥칠을 한 것이다. 그대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선배들이 피로 지켜온 이 부대의 역사를 모욕한 것이다. 오강철은 여자가 UDT를 모른다고 했다. 그래, 설이나는 몰랐겠지.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 쳤다. 나는 안다. 나는 그대들과 똑같이 이 진의 갯벌을 굴렀고 머리에 보트를 이고 새벽을 달렸으며 차가운 심해에서 숨을 참으며 적을 기다렸다. 그녀의 눈이 불타올랐다. 나는 그대들의 고통을 알고 그대들의 긍지를 안다. UDT는 불의에 굴복하는 조직이 아니다. UDT는 폭군의 발 아래에서 신음하는 집단이 아니다. 그녀는 UDT의 구호를 외쳤다. 우리의 구호가 무엇인가? 망설이던 병사들 사이에서 김유신 소위가 가장 먼저 외쳤다. 불가능은 없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그렇다. 불가능은 없다. 천혜신이 포효했다. 그대들은 지난 6개월간 가장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를 완수했다. 폭군의 압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며 이 부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아냈다. 그대들 중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녀는 단상 아래에 서 있던 김유신 소위를 가리켰다. 김유신 소위. 소위 김유신. 단상 위로 올라온다. 김유신 소위가 굳은 얼굴로 단상에 올랐다. 총장님께 대하여 경례. 편히 쉬어. 김소위. 그대의 용기가 오강철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막혀 침몰하던 이 불곰 대대를 구했다. 천혜씨는 강현민 전단장을 바라봤다. 강 전단장. 나는 오늘부로 김유신 소위를 대위로 특별 진급시킴과 동시에 불곰 대대 작전과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다. 알겠습니다. 김유신은 눈을 크게 떴다. 뺨을 맞던 소위에서 대대의 작전과장이 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그녀는 어젯밤 내부 고발에 협조했던 곽 주임원사를 불렀다. 곽 원사. 부대의 부조리를 묵인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의 편에 서준 그대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대에게는 참모총장 표창을 수여한다. 정의는 보상받고 불의는 심판받았다. 병사들의 눈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군대였다. 천혜씨는 다시 병사들을 바라봤다. 오강철과 그 일당들은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이다. 그 뿌리가 본부에 있든 그 어디에 있든 내가 모두 잘라낼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울렸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잃어버린 훈련을 되찾고 무뎌진 칼날을 다시 세운다. 불곰 대대는 오늘부로 죽었고 오늘 다시 태어난다. UDT의 이름으로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할 때까지 내가, 여러분의 대선배인 내가 여러분의 훈련을 직접 지켜볼 것이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사성장군이 해군 참모총장이 일개 대대의 훈련을 직접 관장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병사들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공포가 아닌 뜨거운 자부심으로. 전체 주목. 김유신 대위진과 목이 터져라 외쳤다. 총장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불곰 대대 전 장병의 경례 소리가 진해 앞바다를 뒤덮었다. 같은 시각. 해군 교도소 독방. 모든 계급장이 뜯긴 채 죄수복을 입은 오강철이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그의 왕국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철컥. 독방 문이 열리고 천혜신 총장이 들어섰다. 이번에는 완벽한 사성장군 정복 차림이었다. 어깨에 금빛 별 4개가 어두운 독방 안에서도 찬란하게 그리고 무겁게 빛났다. 오강철은 차마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천혜씨는 그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오강철. 예. 너는 UDT 몇 기라고 했지? 네. 특전 5호기입니다. 나는 특전 5호기다. 내 까마득한 선배지. 그녀가 독방의 작은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진해의 바다가 보였다. 내가 처음 UDT에 왔을 때 나에게도 계집이라고 하는 선배들이 있었다. 여자가 여길 왜 왔냐고 수군거렸다.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지옥주에서 단 한 번도 낙오하지 않았고 사격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모든 훈련을 1등으로 수료했다. 그녀가 돌아섰다. 나는 그렇게 UDT가 되었다. 너는 어땠나? 너는 UDT라는 이름이 주는 권력에 취해 그 이름이 가진 책임과 희생은 내팽개쳤다. 너는 UDT가 아니었다. 너는 그저 UDT의 군복을 훔쳐 입은 탐욕스러운 도둑에 불과했다. 오강철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총장님, 선배님,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마라. 천혜씨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모욕했던 UDT의 정신이다. 내가 짓밟았던 부하들의 명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너에게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겠다. 예.
오강철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군법에 따라 내가 받아야 할 죗값을 모두 치르고 단 하루라도 좋으니 이 바다를 위해 진심으로 속죄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버린 UDT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남은 평생을 바쳐 고민해.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참교육이다. 문이 닫혔다. 오강철은 홀로 남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과업의 무게에 짓눌려 오열했다. 천혜씨는 교도소를 나왔다. 진해의 아침 햇살이 그녀의 4개의 별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부패의 심연을 도려낸 바다는 다시금 제 빛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계룡대 해군 본부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진해에서 벌어진 일은 대대장 교체 및 본부 특별 감찰이라는 지극히 건조한 단어로만 내부망에 공지되었다. 하지만 오강철 중령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는 소문, 그리고 그 자리에 사복 차림의 해군참 모총장이 직접 있었다는 소문은 물밑에서 암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진짜 폭풍을 감지한 자들은 따로 있었다. 오강철의 심연의 장부에 이름이 적힌 자들이었다. 본부 군수참모부장 박정환 소장, 전력기획참모부 산하획득과장 최동규 대령, 그리고 인사참모부 보직관리과장 윤성학 대령. 이들은 오강철의 비호 세력이자 횡령한 군수품이 흘러들어가는 본류였다. 오강철 그 멍청한 놈. 고작 대대 하나 먹으려다 체했군. 본부 내 가장 깊숙한 곳, 장성급들만 이용하는 비밀 접견실에서 박정환 소장이 고급차를 홀짝이며 말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필 총장이 휴가랍시고 근처를 어슬렁거릴 때 일을 터뜨리다니. 운도 지지리도 없죠. 최동규 대령이 맞장구를 쳤다. 그보다 총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윤성학 대령이 불안한 듯 손톱을 깨물었다. 듣자 하니 무슨 설이나라는 가상의 국무원으로 잠입했다더군요. 여자 혼자서. UDT 출신이라더니 역시 보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박정환 소장이 콧방귀를 뀌었다. 출신이 UDT면 뭐하나. 여자는 여자지. 감성에 젖어서 쇼맨십이나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나. 결국 오강철 하나 쳐내고 군 기강 확립 따위의 연설이나 하고 돌아오겠지. 우리까지 꼬리가 잡힐 리 없어. 오강철이 입을 열어도 증거가 없으니까. 그들은 심연의 장부가 천혜신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오강철이 그저 현장에서의 실수로 체포되었다고만 생각했다. 걱정 마. 박 소장이 동료들을 안심시켰다. 총장이 복귀하면 내가 제일 먼저 찾아가서 기강 회의를 질책하고 오강철의 엄벌을 건의할 걸세.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면 돼. 자. 차나 들게. 그들의 여유는 거기까지였다. 다음 날 아침 천혜씨는 계룡대 집무실로 복귀했다. 그녀는 평소의 그 온화한 혜신이 아니었다. 집무실에 들어선 그녀는 모든 감정을 얼어붙게 만드는 동의 심해의 수압 그 자체였다. 비서실장. 예, 총장님. 지금 즉시 군수참모부장 박정환 소장, 전력기획과장 최동규 대령, 인사과장 윤성학 대령을 내 집무실로 호출한다. 아니, 집무실은 좁아. 그녀는 창밖에 거대한 계룡대 본관을 바라봤다. 본관 제1전략회의실. 긴급 안보 현안 점검 회의라고 전해. 그리고 회의실의 모든 통신망과 출입문을 통제할 준비를 해.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은 총장의 눈에서 서린 살기를 보았다. 10분 후 제1전략회의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중앙에 천혜신이 홀로 앉아 있었다. 박정환 소장, 최동규 대령, 윤성학 대령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회의실에는 다른 참모들 없이 단 4사람뿐이었다. 총장님 부르셨습니까? 필승. 박정환 소장이 능구렁이 같은 미소로 경례를 붙였다.
총장님 휴가 중에 진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군수 파트에서도. 앉아. 천혜신의 목소리에 박 소장의 말이 끊겼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의 두꺼운 방음문이 밖에서 잠겼다. 세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총장님, 이게 무슨 긴급 안보 현안 점검. 천혜신이 테이블 위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정면에 거대한 화면이 켜졌다. 처음 화면에 뜬 것은 진해 불곰대대에서 압수한 심연의 장부의 첫 페이지였다. 박정환 소장의 이름과 그 옆에 적힌 신형 고속단정 엔진 5기라는 글자, 그리고 거액의 숫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박정환 소장. 천혜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첫 번째 안보 현안이다. 우리 해군의 최신의 고속단정 엔진이 왜 자네의 처남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의 창고에서 발견되었는지 설명해 보게. 박정환의 눈이 터질 듯 커졌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해가. 다음. 천혜신은 화면을 넘겼다. 최동규 대령의 이름과 함께 K의특전 소총 예비부품 대금이라는 항목이 나타났다. 최동규 대령. 두 번째 안보 현안. 자네 아들 명의로 된 스위스 은행 계좌에 K의특전 소총을 납품하는 방산업체의 해외 법인에서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에 대해 설명해.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훈련하고 총기를 창고에 처박아둔 덕분에 예비부품은 남아돌았겠지. 최동규 대령은 의자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다. 마지막.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윤성학 대령의 이름과 그와 오강철 사이의 수많은 통화 기록, 그리고 인사청탁 리스트였다. 윤성학 대령. 세 번째 안보 현안. 오강철 같은 쓰레기를 UDT 대대장이라는 핵심 보직에 앉히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설명해. 그리고 자네가 관리하던 내 동기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세 남자는 완벽한 패닉에 빠졌다. 그들의 왕국은 그들이 계집이라며 무시했던 단 한 명의 여성에 의해 이 밀폐된 회의실 안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총장님. 박정환 소장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일어섰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기회? 천혜신이 일어섰다. 그대들이 내게 주었던 기회가 어떤 것이었나? 그녀는 회의실 스크린에 마지막 영상을 틀었다. 그것은 오강철이 진해 복도에서 서리나를 모욕하던 장면이었다. 헌병대가 확보한 복도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다. 이게. 세 사람은 저 영상 속의 초라한 여성이 지금 눈앞의 사성 장군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니년이 뭘 아냐, 계집이 어딜 감히. 이것이 그대들이 나를 그리고 이 군대의 여군들을 대하는 방식이었나. 천혜신은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대들은 군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야. 군복을 방패 삼아 동료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거머리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진동시켰다. 오늘 이 거머리들을 대한민국 해군에서 영원히 박멸한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이석훈 단장. 들어와. 회의실 문이 열리고 헌병단장 이석훈 준장과 무장한 헌병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현 시간부로 박정환 소장, 최동규 대령, 윤성학 대령을 군 형법상 횡령, 직권 남용,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체포하겠습니다. 안 돼. 억울합니다. 내 손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방금 전까지 계룡대를 호령하던 고위 장교들은 계급장이 뜯기는 치욕과 함께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의 손에 의해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천혜신은 그들이 끌려나간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진해에서 오강철이 짓밟았던 자신의 수첩을 꺼내 회의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구겨진 수첩. 그것은 그녀가 받은 모욕의 증거이자 오늘 그녀가 이룬 심판의 상징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수첩을 펴 장부에 적혀있던 마지막 남은 이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다. 계룡대의 피바람이 부는 동안 진해의 불곰대대는 정반대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폭군은 사라졌고 부대를 짓누르던 공포의 무게가 걷혔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해방감이 아닌 깊은 자괴감과 혼란이었다. 우리는 UDT가 아니었나? 왜 폭군 하나에 이토록 무력하게 굴복했는가? 병사들의 눈동자에서 도끼가 아닌 패배감이 읽힐 무렵 천혜신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사성장군의 정복도 서리나의 위장복도 아니었다. 그녀는 제육장에서 병사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는 검은색 UDT 반팔 전투복과 전투모 차림이었다. 그녀의 팔뚝은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잔근육으로 단단했고 눈빛은 계룡에서의 살기 대신 훈련 교관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앞에 새로 작전과장 직무대리가 된 김유신 대위진가 섰다. 전체 주목. 오늘부터 해군 참모 총장님이 아니 우리의 대선배님께서 불곰대대의 모든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신다. 천혜신은 단상위가 아닌 병사들 바로 앞에 섰다. 그대들의 눈을 보니 아직도 자신이 패배자 같나? 오강철에게 졌다고 생각하나? 틀렸다. 천혜신이 외쳤다. 그대들은 진 게 아니다. 그대들은 그저 UDT가 무엇인지 잠시 잊었을 뿐이다. UDT는 개인의 무력이 아니다. UDT는 완벽한 신뢰로 묶인 하나의 팀이다. 오강철은 그대들의 힘이 아닌 신뢰를 부순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신뢰를 다시 세운다. 그녀는 갯벌 훈련장을 가리켰다. 전 병력 IBS 창고로 이동한다. 전원 보트를 머리에 인다. 장교, 부사관, 병사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팀이 되어 갯벌로 향했다. 김유신 대위도 곽주임원사도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 천혜신도. 그녀는 가장 어린 이등병들과 함께 7인조 보트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총장님, 저희가. 병사들이 기겁하며 그녀를 말리려 했다. 계급장 떼라고 했다. 여기엔 총장 없다. 그대들의 선배 천혜신만 있다. 내 어깨가 부서지기 전엔 너희도 보트에서 손 뗄 생각 마라. 알겠나? 보트 머리에 인다. 훈련 시작. 김유신의 고함과 함께 수십 개의 보트가 일제히 갯벌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천혜신은 이등병과 똑같이 소리를 질렀다. 사성장군이 해군 최고 통수권자가 갯벌에서 진흙을 뒤집어쓰며 보트를 이고 달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훈시보다 그 어떤 처벌보다 강력한 충격과 감동으로 병사들의 가슴을 때렸다. 총장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저분이 UDT의 전설이다. 패배감으로 가득 찼던 병사들의 눈에 다시 도끼가 어리기 시작했다. 공포가 아닌 자부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도끼였다. 갯벌에 처박아. 갯벌 포복이 시작되었다. 천혜신은 가장 먼저 차가운 진흙 속에 몸을 던졌다. 목표는 전방 50m. 고개 들지 마. 그들은 1시간, 2시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갯벌을 굴렀다. 훈련이 끝났을 때 모두가 진흙투성이 괴물이 되어 있었다. 천혜신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과 함께 뒹군 어린 병사의 어깨를 툭 쳤다. 어떤가? 다시 UDT가 된 것 같나? 이등병은 대답 대신 진흙과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병사 식당.
천혜씨는 장교 식당이 아닌 병사들 틈에 끼어 똑같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오늘 훈련 힘들었지? 밥 많이 먹어. 그녀가 자신의 식판에 나온 닭튀김을 옆자리 병사에게 덜어주자 병사는 딸꾹질까지 하며 놀랐다. 그녀는 식사를 하며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님 이야기, 여자친구 이야기, 그리고 오강철 밑에서 겪었던 부조리들. 그땐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한 상병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천혜씨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기억하게. 군대가 강한 이유는 무기가 좋아서도 훈련이 혹독해서도 아니다.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료가 있기 때문이다. 그 동료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강해지는 거다.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는 김유신 대위와 곽 주임원사를 바라봤다. 지휘관은 병사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가장 앞에서 비바람을 맞고 가장 뒤에서 동료를 챙기는 자다. 오강철은 그 본질을 잊었다. 그대들은 잊지 마라. 가장 앞에서 비바람을 맞는다. 병사들은 오늘 갯벌 가장 앞에서 진흙을 맞던 천혜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은 식당이 떠나가라 외쳤다. 명심하겠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진해 헌병대 교도소. 완전히 무너진 오강철이 독방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계룡대에서 박정환 소장을 비롯한 자신의 뒷배들이 모조리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버려졌다. 완벽하게. 그때 독방 문이 열렸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존재, 천혜신이 갯벌 훈련을 막 마치고 돌아온 진흙투성이 UDT 전투복 차림 그대로 서 있었다. 오강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사성장군이 왜 저런 모습으로? 오강철. 네. 내가 망친 부대다. 내가 오늘 다시 쓸고 닦았다. 내가 버린 내 후배들이다. 내가 오늘 다시 그들의 어깨를 안아주었다. 천혜신은 진흙이 뚝뚝 떨어지는 전투화로 그에게 다가갔다. 너는 내가 UDT라서 그들을 짓밟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봐라. 그녀가 자신의 전투복을 가리켰다. 이게 진짜 UDT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뒤집어쓰며 동료들과 함께 숨쉬는 것. 오강철은 그녀의 모습에서 자신이 오래전에 잊었던, 아니,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었던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제가. 그는 더 이상 변명도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제가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UDT의 수치입니다. 천혜신은 그를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그래. 너는 수치였다. 하지만 그녀는 오강철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되돌려 주었다. 개과천선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그녀는 녹음기 하나를 그의 앞에 던졌다. 내가 본부의 거머리들에게 어떻게 상납했는지, 그들이 너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남김없이 불어. 그것이 내가 내 후배들에게 그리고 UDT에게 속죄하는 첫걸음이다. 오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이나 공포가 아닌 한 줄기 처절한 참회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그 심연을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했다. 불곰대대는 부활하고 있었고 무너진 폭군은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시작했다. 해군 본부 고위 장성들과 방산업체의 유착비리.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언론은 연일 해군 창군 이래 최악의 스캔들이라며 대서특필했다. 국방부와 청와대까지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그 모든 화살은 해군의 수장인 천혜신에게로 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카메라가 천혜신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증인석에 섰다. 천혜신 총장,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야당 간사인 한 국회의원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총장 부임 이후 군 기강 회의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총장이 UDT 출신이라며 훈련에만 매몰되어 내부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혹은 다른 의원이 비아냥거렸다. 최초의 여성 총장이다 보니 억센 남성 장교들을 휘어잡지 못한 것 아닙니까? 결국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공격은 집요했다. 그들은 천혜신이 이 사태를 덮으려 하거나 변명할 것이라 예상했다. 천혜신은 마이크를 잡았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다. 의원님들의 질책 모두 맞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순한 인정에 회의장이 술렁였다. 이 모든 사태는 해군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불찰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국민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사죄의 눈빛이 아닌 서슬퍼런 전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내부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장악력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회의장 스크린에 영상을 하나 띄울 것을 요청했다. 그것은 오강철이 진해 복도에서 설이나 국무원을 모욕하던 바로 그 영상이었다. 이 영상은 열흘 전 제가 직접 촬영을 지시한 영상입니다. 실제로는 헌병대가 확보했지만 그녀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그렇게 말했다. 영상 속에서 니년 계집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짓밟히고 있는 저 여성 군무원이 바로 접니다. 국회 회의실은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다. 의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뭐라고요? 그녀를 비난하던 의원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저는 보고서 속의 활자로는 이 부패의 심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깨에 별 넷을 떼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우리 해군에 박힌 이 거대한 암덩어리의 실체를 제 눈으로, 제 귀로, 그리고 제 온몸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의원들을 정면으로 노려봤다. 제가 장악력이 부족했습니까? 저는 이 부패의 심장부를 도려내기 위해 기꺼이 계집이라는 모욕을 감수했습니다. 제가 리더십이 부재했습니까? 저는 책상에 앉아 결제하는 대신 직접 적진에 뛰어들어 적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목소리가 국회 본회의장 전체를 울렸다. 해군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군의 치유입니다. 수십 년간 골마 터진 종기를 제가 직접 칼을 들고 째는 대수술입니다. 수술은 고통스럽지만 이 수술이 끝나면 대한민국 해군은 그 어떤 때보다 더 건강하고 더 강하고 더 투명하게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군 장병 여러분, 저 천혜신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바다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단 하나의 부패도 단 한 명의 불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수술을 완벽하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해군으로 여러분의 바다를 지켜내겠습니다. 연설이 끝났을 때 회의장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비난을 퍼붓던 의원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거대한 산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최초의 여성 총장이라는 프레임은 산산조각 났다. 그들 앞에는 그저 가장 강한 군인만이 서 있었다. 그날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천혜신 총장의 눈물겨운 잠입수사와 바다의 이름으로 부패를 도려내다라는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국민들의 여론은 비난에서 열광적인 지지로 돌아섰다. 그녀는 해군의 위기를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가장 극적인 무대로 바꿔놓았다. 며칠 후 다시 평온을 찾은 진해 불곰대대.
UDT 신규 기수의 수료식이 열리고 있었다. 단상에는 천혜신 총장이 완벽한 해군 정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지옥줄을 막 통과한 검은 얼굴의 신임 하사들과 완벽하게 기강이 바로 잡힌 불곰 대대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불곰 대대는 오늘 시범 훈련에서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이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자랑스러운 UDT의 아들들아. 천혜신이 훈시를 시작했다. 그대들은 오늘 인간의 한계를 넘었다. 하지만 명심하라. UDT가 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휘장을 가리켰다. 이 UDT 휘장이 그대들에게 주는 것은 권력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이다. 약한 자를 돕고 불의에 맞서며 조국의 바다를 목숨 바쳐 지키라는 거룩한 책임이다. 그녀의 시선은 김유신 대위에게,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불곰 대대원들에게, 그리고 갓 수료한 신임 하사들에게 머물렀다. 나는 그대들의 선배로서, 그리고 총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대들도 나를 따르라. 우리의 구호는 무엇인가? 불가능은 없다. 우렁찬 함성이 진해 앞바다를 가득 메웠다. 천혜신은 그 함성 속에서 부패의 녹이 쓸려나간 맑고 푸른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그리고 그녀의 해군이 만들어갈 미래의 바다였다. 국회 청문회장에서 해군의 치유를 선언한 천혜신의 연설은 단순한 여론 반전을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에 거대한 경종을 울렸다. 그녀는 밖으로 쏠린 비난의 화살을 안으로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수수용 메스로 바꾸어 주었다. 그리고 그 메스는 한치의 망설임도 한 톨의 자비도 없이 부패의 심장부를 향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계룡대 군사법원 제1호 대법정. 한때 계급장으로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게는 사라지고 짙은 남색 죄수복이 그들의 초라한 신체를 감싸고 있었다. 박정환 전 소장, 최동규 전 대령, 윤성학 전 대령, 그리고 불곰 대대의 폭군이었던 오강철 전 중령. 그들은 해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심연의 카르텔이 되어 역사의 심판대 위에 나란히 섰다. 방청석은 해군 주요 지휘관들과 감찰, 헌병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뼈아픈 교훈을 목도하기 위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방청석 가장 앞줄, 그러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천혜신 총장이 정복 차림으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피고인석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전면에 걸린 거대한 해군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박정환.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을 갈랐다. 피고는 군수참모부장이라는 막중한 직위를 이용 방산업체와 유착하여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군수 물자를 횡령하고 중략. 피고의 탐욕은 전우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적 행위에 준하는 바 군형법제. 선고는 길고 참혹했다. 박정환은 징역 20년, 최동규와 윤성학은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그들의 불법 재산은 당연히 전액 몰수되었다. 그들이 쌓아올린 탐욕의 성은 그들의 남은 인생 전부를 대가로 치러야 할 빚이 되어 돌아왔다. 마지막 오강철의 차례였다. 피고인 오강철. 오강철은 헬쑥해진 얼굴로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지탱하며 일어섰다. 피고는 일선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보호하고 부대를 최상의 전투력으로 유지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다. 오히려 부대를 사유화하고 부하들의 인격을 모독했으며 군수품을 횡령하여 상관에게 상납함으로써 중략.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오강철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다만 재판장이 말을 이었다. 피고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상부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으면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는 점을 중략. 참작하여 피고인 오강철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오강철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천혜신이 앉아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천혜신은 여전히 그를 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피고인이 퇴정했다. 천혜신은 홀로 법정에 남아 텅 빈 피고인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참교육은 끝났다. 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바다의 이름으로. 이것은 그녀의 승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실추되었던 해군 전체의 명예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일 뿐이었다. 총장님, 김유신 대위가 다가왔다. 그는 오늘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제 정말 끝난 겁니까? 천혜신은 그제야 시선을 돌려 늠름한 젊은 장교가 된 김유신을 바라보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예, 썩은 것을 도려냈을 뿐이다. 이 빈자리에 새 살이 돋게 하는 것은 이제부터 자네들 세대의 몫이야. 김대위. 그녀는 법정을 나서며 말했다. 나는 밭을 갈았고 씨를 뿌렸다. 열매는 자네들이 맺게. 시간이 흘러 겨울에 찬바람이 가시고 진해에 다시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불곰대대는 더 이상 폭군의 성이 아니었다. 그곳은 해군 특수전전단 내에서도 가장 투명하고 가장 강인한 훈련 부대로 소문나 있었다. 대대 연병장.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하는 이 취임식이 열리고 있었다. 단상에 선 신임 대대장은 뜻밖에도 강현민 준장에게 뺨을 맞았던 김소희가 아니었다. 특수전전단 내에서 작전통이자 가장 청렴하기로 소문난 그러나 줄이 없어 한직을 맴돌던 베테랑 중령이 정식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그 신임 대대장 옆에 대대의 작전과장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는 김유신 대위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가장 완벽한 조력자가 되어 새로운 지휘관을 보좌하고 있었다. 나는 신임 대대장의 훈시가 연병장에 울렸다. 여러분 위에 군림하지 않겠다. 여러분과 함께 이 갯벌을 구를 것이다. 불곰 대대의 잃어버린 명예는 우리가 오늘 흘리는 땀으로만 되찾을 수 있다. 병사들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뜨거운 신뢰가 가득했다. 그들의 악 하는 함성은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찼다. 단상 아래에서 곽 주임원사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특수전전단장 강현민 준장이 서 있었다. 곽 원사. 이제야 부대가 제 모습을 찾은 것 같구먼. 나. 총장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아니. 강 준장이 고개를 저었다. 총장님은 둑을 막으신 것뿐이야. 물길을 새로 튼 것은 자네와 김대위 그리고 저 병사들이지. 잊지 말게. 리더 한 명이 부대를 망칠 수도 있지만 결국 부대를 다시 살리는 것은 그 구성원들 자신이야. 그 시각 진해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강원도의 한군 교도소. 수감자 번호 5038. 전직 중령 오강철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교도소 내에 제초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때 불곰처럼 호령하던 그의 몸은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기묘하게도 평온을 되찾아 있었다. 그는 묵묵히 잡초를 뽑았다. 그때 휴게실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앵커 해군이 오늘 여성 장교 및 부사관의 UDTSEAL 지원 문호를 공식적으로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천혜신 참모총장의 강력한 의지가. 오강철의 손이 멈췄다. 여자. 계집. 자신이 뱉었던 저열한 단어들이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모욕했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조직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다시 자신의 앞에 놓인 거친 잡초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것도 뽑아야지. 천혜신이 그에게 내린 마지막 명령. 남은 평생을 바쳐 UDT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고민하라. 그의 참교육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는 묵묵히 해가 질 때까지 잡초를 뽑았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그로부터 다시 1년 후, 대한민국 동해, 망망대해, 해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해상기동훈련이 펼쳐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해군의 기함,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의 함교. 천혜신 대장은 함교 정중앙 함장의 자리보다 더 높은 지휘관석에 앉아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함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총장님, 목표 해역 진입, 제7기동전단 델타 대형으로 산계, 잠수함 탐지 작전 개시, 불곰 대대 목표 지점 침투 30분 전입니다. 그녀의 명령은 차갑고 정확하고 거침이 없었다. 함교 내의 그 누구도 그녀의 성별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다. 총장님, 작전 참모가 조심스레 보고했다. 이번 UDT 수료 기수에 드디어 여군 수료자가 2명 배출되었습니다. 지금 저 불곰 대대 침투팀에 합류하여 첫 실전 훈련에 참가 중입니다. 천혜신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쌍안경을 들어 함대 좌측에서 은밀하게 기동 중인 잠수함을 바라보았다. 곧 그 검은 고래의 등에서부터 검은 점들이 새로운 파도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보고 있나? 그녀가 나지막이 으쪼렸다. 이것이 그대들이 무시했던 계집이 만든 바다다. 그녀는 더 이상 서리나로 위장할 필요도, 니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분노를 삼킬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 천혜신이었다. 스아. 잠수함의 해치가 열리고 UDT 대원들이 검은 파도를 가르며 튀어올랐다. 그들 중에는 남성 대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칠흑 같은 장비를 두른 2명의 여군 대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차가운 동해로 뛰어들어 완벽한 대형으로 적진을 향해 나아갔다. 천혜신은 쌍안경에서 눈을 뗐다. 그녀는 함교를 나와 차가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갑판으로 향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4개의 별이 박힌 전투모의 챙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사랑했던 바다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모욕했던 것도 바다의 일부였고 자신을 받아준 것도 바다였으며 자신이 지켜야 할 모든 것도 저 바다에 있었다. 권력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 진흙을 기꺼이 뒤집어 쓸 용기에서, 불의를 보고 칼을 뽑아들 결단에서, 그리고 어떤 모욕에도 꺾이지 않는 바다보다 깊은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천혜신 바다의 신. 그녀는 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바다를 지키는 가장 강인한 파도였으며 가장 투철한 군인이었다. 그녀가 지휘하는 함대가 붉게 타오르는 동해의 일출을 향해 나아갈 때 대한민국 해군의 깃발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그것은 한 여성이 이룬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본질과 정의가 그 모든 편견과 부패를 이겨낸 바다의 승리였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